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탐독주의. 저는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고독한 방송, 네, 혼자 하는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구독자 100명을 넘으면 한번 기념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네, 방송 타이밍을 잡다가 지금 팟빵 기준으로는 126명이 되어버려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탐독주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예고편처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간단 Q&A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DM이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간단히 대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꽤 많이 너무 감사하게도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와의 소통 느낌으로 한번 방송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간단 Q&A 안에 그냥 요즘 읽고 있는 책, 요즘 산 책을 가볍게 소개해달라는 게 있어서 가볍게 한 3권 정도 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네, 한번 소개해 볼 예정이니까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독주의 첫 번째 영상은 7월 30일에 제가 티저로 7분짜리를 딱 올렸습니다. 네, 그걸 올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8월 1일에 네, 멈캐터님, 김영사 마케터님이죠. 빛에 나와주셔서 어떻게 마케터가 되었나, 인생책, 그리고 추천 도서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멈캐터님이 또 최근에는 문담 로그라는 팟캐스트를 막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1화 제목이 어쩌다입니다.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풀고 계시고요.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텐션이 여기서는 더 긍정적으로 더 강렬합니다. 텐션이 더 높아요. 그래서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화에서는 흐름출판 파도님이 나와주셔서 법정 밖의 이름들 신간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이 가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3화에서는 주로시님과 함께 201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조 이식으로 전작주의 특집을 했었죠. 이 전작주의 특집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애정해 주셨고, 저도 탐독주의 티저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작주의를 정말 너무 하고 싶다. 그 작가가 누구인지를 쭉 소개하고 작가의 대표작들과 거의 대부분의 책들, 전작이니까 소개하는 건데 네, 가족의식으로는 너무 즐겁게 조르신님 덕분에 네, 녹음할 수 있었고, 이 에피소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더 좋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 전작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곧 10월? 네, 10월에 올가 토카르추크로 지금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4화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가망서사 출판사의 책이었죠. 보이저라는 책을 통해서 칠레 문학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우주적 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대표님과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6화는 함께 녹음을 한 건데 저희 출판사 동료이자 친구인 동아시아의 예지 마케터랑 5월의 봄 영경 마케터님과 함께 수다도 좀 떨고 마케터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일로 만난 사이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나, 이런저런 얘기를 꽤 딥하게 나눴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한 프로젝트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미나게. 그리고 2부에서는 인생책 얘기와 상반기 최고 베스트 컨텐츠를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애정해 주셨습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영경 마케터님이 5월의 봄을 퇴사한 이후거든요. 앞으로 영경님의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여정들도 함께 응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경님 계속 나오실 겁니다. 저희 방송에 비정기적으로 나오실 예정이니까 탐독주에서 또 영경님 근황과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6화를 녹음하고 업로드까지 마쳤고요. 곧 또 이제 업로드 될 게 유이 출판사에서 나온 수월한 농담이라는 책 이야기를 이지은 대표님과 제가 이렇게 한참 나눴거든요. 제가 한 4-5번 운 책입니다. 읽다가 정말 아름다운 에세이고, 단순히 엄마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애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삶도 너무 아름답게 담겨져 있어서 단순히 모자지간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모자지간의 이야기긴 한데 서사가 되게 다양하게 더 펼쳐나가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정하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저는 추천할 수 있는 에세이여서 네, 그 에피소드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보다는 먼저 올라갈 예정이라 네, 아마 이미 듣고 좋아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특집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10월 9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 또 한글날이라 또 쉬더라고요. 10월 9일이 10월 9일 저녁 8시에 노벨문학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집에 맞춰서 탐독주의에서는 노벨문학상 예고편 느낌으로 해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노벨문학상 작가
작품 이야기와 함께 올해는 누가 될까라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들불의 구구님과 이미 일정을 잡아놨는데 노벨문학상 끝나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듣자마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작가의 책을 최대한 다 읽어서 거의 일주일 만에 녹음을 할 겁니다.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특집으로 누가 될지도 몰라서 책을 미리 읽을 수도 없잖아요. 네,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팔로잉에서는 이미 수상한 작가였던 올가 토카르추크 관련된 특집도 하나 올라올 예정입니다. 전 노벨문학상이 약간 진심입니다. 부커상도 좋아하고 사실은 콩쿠르상도 있고 미국 전미 도서상도 있고 여러 상들이 있는데 근데 노벨문학상만큼 출판계에 실제적인 진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판매에 영향을 바로 끼쳐버리는 건 또 꽤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노벨문학상은 한번 축제처럼 그래서 이 기회에 해외문학도 좀 더 알리고 해외문학을 읽어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집을 저 혼자 잘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여러 출판사들의 이야기와 거기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잘 탐독주의는 최소 한 달에 2번인데 제가 그거보다는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입니다. 최대는 4개까지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회사 일도 하고 아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린다 하지만 최소 2개는 월 2개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시다가 댓글에도 알려주시면 좋아요. 이런 컨텐츠를 더 듣고 싶다. 이런 것 좀 해줘라. 이런 출판사가 궁금하다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출판사 연락도 해봐서 섭외도 해볼 테니 한번 의견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는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록이니까 하나에. 그래서 보면은 지금 팟빵은 126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애플 팟캐스트가 44명, 스포티파이 6명, 오디오 클립 한 15분,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JPG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올리고 있어서 근데 그 유튜브가 팟캐스트 올리고 나서 한 1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더라고요. 다 합치면 1206명인데 팟캐스트 채널들만 얘기를 하면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팟빵은 126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더 해봐서 하지만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 이걸로 대박 나자가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올해 꾸준히 책 얘기를 해보자 쪽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아요. 뭐가 좋냐면 제가 일부러 수치화하고 있거든요. 누적 조회수가 많이 넘었어요 벌써. 그러면 대충 나오죠. 그리고 평균 조회수가 150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더 주변에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고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광고도 받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없고 광고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받더라도 저는 제 취향이 아니거나 제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소개 안 할 겁니다. 믿고 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유혹이 없었어요. 그런 다짐도 혼자 해보고요. 회사에서 예전에 운영했던 은근한 책방 꽤 지표가 좋았어요. 누적 조회수가 17만 정도 됐고요. 평균 조회수가 3,700회 정도 나왔거든요. 팟빵만. 그러니까 진짜 다 합치면 꽤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본 건 뭐냐면 이게 막 쇼츠처럼 터지거나 릴스처럼 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꽤 책들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겐 그리고 책 얘기를 깊게 오래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격인 채널이고 플랫폼이고 약간 문법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팟캐스트 좋아합니다. 오래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 Q&A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답해보자면 첫 번째 질문이 좀 웃긴데 이거 하면 책 팔리나요? 아직이요.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안 팔려요. 근데 제가 은근한 책방도 가끔 들어가서 댓글 보는데 이 에피소드 너무 잘 들어서 최근엔 예언자의 노래 사셨다는 댓글이 있는데 사실 그 책 하나 사셨다고 제가 보너스를 받았던 적은 당연히 없고 그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책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좋아서 하는 거여가지고 판매는 됩니다. 근데 그 부수가 막 100부, 200부는 된 적은 없고 한 부, 두 부, 뭐 5부, 10부 이렇게씩. 대신에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어떤 책을 누가 딱 읽었을 때 너무 이 이야기를 누군가랑 나누고 싶은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영화 드라마는 그래도 리뷰가 왓챠피디아도 있고 어딘가에 있는데 책은 좀 어려워요. 알라딘 백자평은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또
그래서 대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탐독주의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읽는 책과 제가 읽는 책이 동일하지도 않고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여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사시든 빌려보시든 뭐 다 좋아요. 저는 전자책으로 보시든 종이책으로 보시든 다 불법만 아니면 다 좋거든요. 전 도서관 사용도 되게 열심히 외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사셔도 되고 빌려보셔도 되고 희망도서 내 신청 너무 좋죠. 그리고 좋은 책 있으면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채널이 좀 더 자리를 잘 잡으면 제가 이게 선물 받거나 산 책이 꽤 있어요. 그런 책을 한번 벼룩 아니 나눔처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 책이 팔리냐 팔리긴 합니다. 부수는 적긴 하지만 제대로 된 책 이야기를 담아보려는 마음이 있다. 이 답을 좀 피한 것 같긴 한데 팔리긴 해요. 팔리긴 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질문이 돈이 되냐 돈을 버냐 아니요. 이거 제 돈 들여서 대관하고 제 돈 들여서 제 시간 써서 편집하고 하잖아요. 그냥 게스트 오실 때 식사 커피 정도는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개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막 밥을 오히려 사주시고 진짜 맛있는 밥 커피 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 개인 사비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하려면 돈도 아껴야 되고 여러모로 경제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집 속도가 진짜 빨라진 것 같고요. 예전보다. 그리고 대관료가 어디가 더 싼지 지금 제가 네이버 스퀘어에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여긴 무료입니다. 대신에 예약 타이밍을 월 2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알람 맞춰놓고 티켓팅 하듯이 하고 있고요. 무료니까. 그리고 일정이 안 맞거나 위치가 어려우면 홍대 쪽 그래서 단파 스튜디오도 정말 많이 사용했고 앞으로 조금 더 사용하게 될 곳이 스튜디오 본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더 쌉니다. 네, 그래서 대관료 편집은 제가 하니까 돈은 안 드는데 시간은 쓰고 있고 밥 커피 정도는 제가 사려고 한다. 예, 개인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고 있고요. 근데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왜 하냐? 계속 제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쇼츠 왜 안 하냐? 그리고 쇼츠 릴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팟캐스트 누가 듣냐 했는데 우선 최근에 유희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유희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이 책의 뭐 타겟 독자가 누구냐 했더니 저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심쿵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탐독주의를 하는 게 제가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 꽤 제가 녹음한 거 들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좋아서 듣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런 책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냐? 내가 듣고 싶어서 한다. 크고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큽니다. 저는 책을 상품으로서도 당연히 팔아야 돼요. 제가 또 출판사에서는 영업자, 그러니까 마케터이자 영업자, 옛날 표현이긴 한데 영업자이거든요. 책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직원들도 월급을 받고 진짜 팔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문화재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있어야 되고 돈이 좀 없거나 학생인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도서관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북토크도 그래서 안 비쌌으면 좋겠고 저희가 혼자 희망하는 거는 누가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 출판사 행사들이 수도권 위주에서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막 만들고 싶어. 뭐냐면 어떤 북토크 어떤 독서 모임은 좀 애매하지만 북토크는 행사가 있을 때 그거를 팀을 보내서 녹화든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특정 플랫폼에 무료로 푸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행사를 즐길 수 있고 이후에도 아카이빙해서 그냥 한국 문학 또는 한국 출판의 기록들을 계속 담는 채널이든 그런 아카이빙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육아하는 것 때문에 북토크 행사를 거의 안 가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거 빼고 그거는 직원이니까 가야 되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온라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온라인 참여가 열어진 곳이 거의 없어요. 마음 산책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민음사에서 줌 웹이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한동안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하셨는데 또 요즘에 많이 안 하시고 물론 얼굴이 영상에 남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걸 협의를 잘해서 비용도 지불을 하고 좀 잘해서 공공재로서 그런 기록들과 이야기들을 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팟캐스트로 우선 책 이야기들을 여러 방식으로 담는다. 그리고 은근한 책방 기준으로 얘기하고 탐독주의도 지금 지표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출판사 유튜브들 민음사는 진짜 너무 멋지고 부러운데
민음사 제외하고는 조회수 진짜 안 좋아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품에 비해서. 근데 팟빵 기준으로만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한 1,500, 1,600 되고 지금 벌써 탐독주의가? 그리고 누적 조회수 많이 벌써 넘어가고, 물론 구독자는 지금 1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팟빵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이렇게 한 10년 하면은 네,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거를 함께 할 사람들이나 뭐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영상으로도 하고 싶고 쇼츠도 남겨야 된다고 전 생각은 해요. 근데 쇼츠는 여러 감정이 듭니다. 해야 되는데 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쇼츠가 악하다까지는 아닌데 너무 품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못하지만 팟캐스트로 오래오래 이야기를 담고 싶고, 우선 저를 위해서고 그리고 저 같은 독자들, 그리고 공공재로서 기록을 좀 남겨보자 정도입니다. 사실 노벨문학상도 마찬가지예요. 노벨문학상 특집을 뭐하러 남기냐, 어디서 돈 받았냐, 절대 없습니다. 출판계분들 아실 텐데 그런 거 광고 거의 없어요. 왜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야. 근데 이걸 통해서 해외 문학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호불호가 있든 없든, 호불호가 갈리든 안 갈리든 이러한 전 세계적인 플로우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되면 북화상 특집도 해보고 아쿠타가상 특집도 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력이 없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저의 정체를 이미 아시겠죠. 제가 해외 문학에 유독 강해요.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이 좀 더 쉬운 거지, 여력만 되면 다른 상들도 하고 싶습니다. 왜 하냐? 할만하니까, 내가 듣고 싶으니까 한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의 꿈은 앞에서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고, 막 쓰리캠 막 놔둬서 게스트 다 비추고 싶고, 출연료 드리고 싶고, 좀 출연료가 아니라 제 인맥과 부탁과 밥 커피 정도로 때우거든요. 진짜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인 시간 가끔 회사에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개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여기 와서 얘기 최소한 한두 시간 하는 거 힘들어요. 이게 그냥 즐거운 것만은 아닌데 이걸 해주시는 분들 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거든요. 전 근데 그런 분들에게 출연료 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지금 여력이 없어요. 제 개인 돈으로 계속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꿈은 출연료 드리고 싶다. 그리고 편집도 외주로 맡기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전 더 많은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출판사 특집으로 한 달에 하나씩 계속 뽑고, 작가 특집으로 뽑고, 신간, 책 큐레이션 계속 할 수 있어요. 전 주 5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독서계의 3% 가치도 되고는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팟캐 정도다 해서 하고 있지만 꿈은 그렇다. 그리고 제가 망상, 애니어서 그런 것 말이 아니라 그냥 망상을 진짜 잘하는데, 전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컨텐츠 팀으로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북토크 같은 거를 온라인화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들을 수 있게 하고, 그걸 아카이빙해서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같이 운영하면서, 그거 도서관에서 하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어느 도서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관은 진짜 열악한 것도 아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에요. 꿈이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건 계획을 해서 안 되니까. 꿈은 그렇다. 그래서 건물 1, 2층에는 출판사든 독자든 편하게 와서 쉬시고, 3, 4층에 녹음실 한 4개, 녹화 스튜디오 한 2개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6, 7층에 그 회의실, 독서 모임 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 소규모 북토크 6, 70명 규모의 북토크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도서관, 이러면 거의 10층 되는데, 내 꿈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책 이야기를 오래오래 할 사람들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입니다. 하지만 못 이루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꿈 꾸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책은 3권 정도 가져왔습니다. 우선 읽은 지는 조금 됐지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외계인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메리 헐린 버티노라는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 책은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읽고 너무 슬프게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해서 극찬을 했었고요. 저희 해외문학 편집자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해외문학 계정이 있는데, 은행나무 해외문학 계정에서도 정말 아디나라는 그 외계인 캐릭터로 그 인스타를 너무 재밌게 꾸려서 한 달 조금 넘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리고 너무 귀여웠고요. 책 자체가 삶과 죽음과 상실과 애도를 성장하는 아디나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잘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외계인 버전과 약간 MZ는 아니고
M세대 버전의 리틀 라이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문장도 좋고 전 여기서 나오는 보이저호, 칼 세이건 이야기들도 제가 또 그런 쪽의 우주 이야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학 이런 이과적인 건 잘 몰라도 그래서 너무 너무 슬프지만 아름답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주변에 이 책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고 다녔다가 갑자기 네, 우리의 이동진 선생님께서 이달의 베스트 책으로 선정해 주셔서 또 판매도 엄청 잘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천선은 작가님께 부탁해서 추천서도 받았고 이동진 평론가님도 추천해 주셔서 정말 생각보다 더 멀리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도 좋고 지금 이렇게 거의 마케팅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동진의 픽을 받아서 너무 기쁘게 외계인 자서전의 행보를 보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믿고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봅니다. 미국 문학의 특징일 수 있는데 두께가 좀 돼요. 이 책도 4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 볼륨이 아깝지 않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좋고 아디나가 가진 그 정서에 너무 공명하다 보면 이야기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천천히 읽게 되는 책. 전 누누이 얘기하지만 책은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특정 서사에 푹 빠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외계인 자서전 정말 제 기준에서는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지만 슬펐다. 네, 그래서 외계인 자서전 진짜 추천해 보고요. 그리고 읽는 책도 두 개가 있네요. 이 책은 제 트치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정말 제이님께서 제가 트위터에서는 다른 아이디로 활동 중이지만 잘 읽으실 것 같다. 그래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 책 선물 좋아해요. 책 선물 은근히 안 받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저 책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절 생각해서 주셨는데 이유가 종교적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트위터에서 종교적 얘기를 꽤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트위터에서 최근에 제가 본 거 웃긴 게 그거였어요. 그 시트콤이나 아침 드라마나 저녁 한 8시 드라마를 보면은 대가족이 테이블을 반만 쓰거든요. 그리고 TV를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 앵글 때문에 반만 쓰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공유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누가 그걸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도 테이블 반만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길래 제가 그걸 인용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땐 저런 식탁에서 먹지 않았다. 약간 반쯤 누워서 먹었다. 이집트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남겼어요. 재밌지 않나요? 왜냐면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책상하고 의자 있었죠.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게 밥 안 먹었죠. 약간 누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또는 성서에는 예수의 품에 안겨서 식사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로맨틱한 게 아니라 진짜 막 이렇게 푹 안긴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옆에 기댄 정도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약간. 그리고 유목민 문화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의 트위터 친구분께서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스페로라는 책이고요. 표지도 한번 리커버돼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메리 도리아 러셀이라는 작가님이 쓰셨고 황금가지에서 나왔거든요. 야, 이 책 진짜 아름답게 미쳤어요. 정말 제 취향을 어떻게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고요. 우선 예수회가 나와요. 예수회가 뭐냐면 카톨릭에 있는 한 분파 이름입니다. 예수회 사제들이라고도 부르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베네딕토 수도회의 뭐 수도사 그 카톨릭 소속인데 카톨릭은 하나잖아요. 카톨릭의 분파인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에요. 나는 당연히 카톨릭 교회에 소속된 프리스트 사제지만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은 뭐 어거스틴 수도회의 소속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건 예수의 소속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실제로 예수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게 종교적인 책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SF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한 4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외계 신호가 오는 걸 포착을 해서 거기를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돌아온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희생을 할까 할 때 이 작가님은 예수의 모티브를 가져옵니다. 예수회가 실제로 한 17, 18세기 대항해 시대랑 맞물려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진짜 오지,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 기준에선 오지, 아시아 국가들, 밀림 이런 곳으로 자발적으로 막 갔어요. 신의 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제국주의랑 연결은 되니까. 근데 그들 개인은 진짜 진심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만약에 그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과 이목은 안 끌면서 그렇게까지 이득은 안 날 것 같은데 외계 행성에 가야 되는 동기를 가장 가진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 아닐까?
그들이 돈을 댄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과 SF적 이야기가 합쳐져서 너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런 책이에요. 아, 더 읽고 싶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속편도 외국에선 출간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출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빨리 읽고 한금같이 요청해 보려고요. 내주시면 안 되냐. 네, 그래서 너무 스페로우도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읽은 책이에요. 근데 그냥 읽을 책이니까 가져온 게 나폴리 1925 1925년에 대한 내용이고 부제가 좀 무시무시한데 아도르노, 베냐민 그리고 비판 이론이 탄생한 그 여름. 1925년 여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비판 이론과 관련된 철학자들 얘기가 다뤄집니다. 작가는 마르틴 미텔마이어라는 작가님이시고 4월의 책에 나왔습니다. 제가 표사 전문 용어죠. 뒷표지를 보면은 홍보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이 책을 왜 냈나?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굵게 상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뉴요커 선정 2024년 올해의 책. 이런 거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책은 결국엔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 학파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 이론이라는 어떤 철학 방법론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1925년 나폴리 지역에서 그들이 만나면서 있었던 거다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철학자들의 철학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친교 모임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들은 어떤 대화를 했고 어디서 그런 인사이트를 받아서 또는 논쟁을 해서 비판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지 전 이런 비하인드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책 읽으려고 오늘 막 샀습니다. 어디서 샀냐? 제가 애정하는 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방문했더라고요. 소요서가는 그 을지로 4가 3가 사이에 그 세운상가랑 청계상가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철학 전문 서점입니다. 정말 큐레이션이 너무 좋고 올해 1월부터는 소요 진 매거진이죠. 진이라고 해서 매달 책 소개가 담겨진 매거진을 5,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소요서가 진을 봤더니 9월에 메인 도서가 바로 나폴리 1925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했더니 할인도 해주셨네요. 5,000원짜리 3,000원으로 매거진 해주셔서 세트로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전 지식 없이 책 읽는 것도 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해요. 사전 지식이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약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좋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나쁘지 않다 쪽입니다. 그래서 스릴러 이런 거 빼고는 스포도 당해도 된다. 특별히 해외 문화, 고전 읽을 때는 스포를 당하면 좋을 수도 있다. 쪽이기까지 해요. 소요서가의 매거진은 스포는 아니고 가이드죠. 서평 같은 게 담겨져 있어서 이걸 읽으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저도 철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비판 이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폴리 제가 또 가보고 싶은 곳이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종 소개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있긴 한데 병렬 독서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살짝 더 얘기하면 회사 책이긴 한데 광고 절대 아니고요. 숲의 신이라는 책이 아마 이거 올라갈 때쯤은 이미 출간됐을 겁니다. 네, 와 정말 제가 볼 때 한 600페이지 넘는 꽤 두꺼운 오랜만에 읽은 미국 냄새가 진한 해문학입니다. 그리고 범죄, 숲을 배경으로 한 실종, 살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범죄 스릴러예요. 근데 진짜 다 읽고 나면 야 이거지, 이게 내가 좋아하는 미국 문학이지, 미국 냄새가 진한 문학이 이거였지 하면서 이 책을 저는 진짜 뭐랄까 미국 버전으로 얘기하면 고등학생들, 한국 버전은 20대 초반에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여성이고 대부분 등장인물도 여성인데 너무 이야기 자체가 진짜 아름다운 데다가 생각할 거리도 생겨요. 그리고 미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스릴러라는 장르 안에서 그걸 너무 잘 충실히 소개해줘서 야 이거 너무 글과 문장과 이야기 모든 것이 짜져 있는 아름다운 책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편집자님한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편집 팀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잘 차려진 파인다이닝에서 식사하는 것 같다고. 정말 뺄 게 하나도 없다. 서사, 캐릭터, 뭐 모티브, 인용구 너무 다 좋았다라고 극찬한 책이기 때문에 스페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푹 빠져서 그 숲 사이에서 약간 헤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밝혀지는 비밀들이 있거든요. 네, 숲패션도 네, 추천해 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책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이 책을 읽었더니 또 다른 책이 떠오르네. 일때 너무 기쁘지 않나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메멘토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김용원 미스테리아 편집장님입니다. 2022년에 나온 책인데 여자에게 어울리는 장르 추리 소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추천해요. 이거 지금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제가 읽었거든요. 이거 읽고 스페셜 읽으면 진짜 잘 맞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여성 탐정, 여성 형사, 여성 이야기들이 왜 추리 소설 쪽에 많아졌는가? 셜록 홈즈를 대표하는 남자 형사 탐정이 떠오를까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여성 작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게 한국에 많이 소개가 안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여성들이 쓴 추리 소설이라는 그 장르에 대한 소개와 작품, 작가, 인물 소개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고 이걸 읽으면 막 다 여기서 소개하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싶게 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스테리아 팬이어가지고 네, 이 책도 권해봅니다. 5권 얘기해버렸네. 네, 하여튼 이런 책들 읽고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진짜 꽤 많이 남겨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볼 텐데요. 먼저 팟빵 댓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개나 달아주셨어요. 6개 에피소드인데 16개 하니까 나누기 2개 이상씩 다 남겨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희저의 파스타 짱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야, 모든 코너가 정말 다 기대돼요. 책 좋아하는 제이님이 원없이 떠드는 책수다.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티저 7분짜리인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원없이 떠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편집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게스트한테 안 된다고 한 적은 있어요. 더 길게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책 얘기를 최대한 즐겁고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노도로소 선생님, 은근한 책방도도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1화 멈캐터님 특집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이님 깜짝 놀랐어요. 팟빵의 책 관련 팟캐스트 뜰 때마다 들어보는데 친숙한 이름과 익숙한 인트로, 강하길 작가님 책 이후로 컨텐츠 안 올라와서 얼마나 아쉬웠는데요. 덕분에 강하길 작가님 신작 읽고 집에 사놓고 아직 안 읽은 작가님 책들 읽고 있어요. 전작주의를 실천하는 실천주의, 유튜브랑 아이폰 팟캐스트에 가서 다 구독했어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아, 정말 고노도로소 선생님 실제로 뵙기를 희망하고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책방은 우선은 저는 안 하게 됐는데 나중에 뭔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저 말고 다른 분이 하시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탐독주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은근한 책방 1년 정도 하면서 너무 기뻤던 게 마지막이 강하길 작가님과의 인터뷰. 덕업일치로 끝나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은근한 책방을 다시 가서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가면 은행나무 소속의 편집자분들이 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과 그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도 다시 듣곤 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와 법정 밖의 이름들, 마우드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파도님 인스타 보고 왔는데 에피소드를 이렇게 불편함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구독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잘 담긴 것 같고요. 파도님 인스타 네, 홍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파도님이 너무 먼저 제안을 주셨고 저도 너무 잘 읽고 함께 소개하면서 욕 아니고요. 그냥 현실에 대한 짜증과 분노도 같이 담아냈는데 불편함 없이 들었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에피소드에 숲속의 쿼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장바구니 비상, 이 책도 사야 한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쿼카님 감사드리고요. 장바구니는 항상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그런 콘텐츠 해보고 싶어요. 장바구니 비워주는 거. 그럼 저만 해도 몇백, 1,000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이 책도 사야 한다. 희망도서도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로비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티저에 남겨주셨네요. 은근한 책방은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요? 제가 하는 거는 우선 멈췄는데 그게 폐쇄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서 제가 기다려달라고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로비에님 탐독주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짝스님이 3화 네, 가족의식으로 특집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당탕탕 웃기고 재미난 네,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얘기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주로시님이 웃겨요. 약간 잔잔하게 웃겨요. 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시면 됩니다. 웃겨요. 웃기고 진지하고 진심입니다.
저랑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3월쯤에 나스메 소스케 전작주의 하기로. 그래서 막 각자 알아서 지금 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스메 소스케 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권이 넘어요. 와, 많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거의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얘기 해놓고 마음 바로 다시 읽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시님이 산시로 또 자기 읽었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잘 준비해서 내년에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내년 약속을 했어요 저희가. 네, 주로시님 그렇게 진심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에피소드에 고노도로소 선생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쿠키까지 하면서 느낌표 몇 개야? 6개 해주셨는데 쿠키 진짜 재밌어요. 쿠키 영상이 아니라 쿠키 음성이 있습니다. 하루키 노벨문학상 못 받는다 해가지고 받으면 어떡하죠? 받으면 사제 방송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노렉스님이 멈캐터님 특집에 남겨주셨습니다. 하하 진짜 너무 재밌어요. 1화에 걸맞는 찰떡 같은 게스트 선정, 열정 재능 넘치는 신인 마케터님의 이야기와 화제의 도서전 뒷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이님, 멈캐터님 모두 화이팅. 네, 사노렉스님도 은근한 책방에서 댓글로 뵀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멈캐터님 진짜 찰떡이었죠. 진짜 멈캐터님께 감사해요. 왜냐면 그때 구독자 0이었고 채널이 없을 때 녹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도 오실 건가요? 했는데 제발 자기 오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거 제가 공개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제발 줘야 돼요를 진짜 길게 보내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아무것도 없는, 집이 없는데 집에 초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멈캐터님은 아마 종종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노렉스님이 2화에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2화 법정 밖의 이름들이었죠. 이번 화는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없는 주제라 약간은 분노한 상태로 들었는데 제이님과 파도님 두 분이 저보다 더 쿵짝 맞춰 분기 탱천해 주셔서 중간중간에 긴장을 풀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장바구니 책을 담으며 서희진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신다면 정말 더 싸워볼 만한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책을 내주신 흐름출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서혜진 변호사님 진짜 멋진 분이시고요. 멋진 언니로만 얘기하기에는 더 멋진 분이다. 파도님과 제가 쿵짝 맞춰서 같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울분을 토했는데, 네, 이게 긴장을 풀게 해드려서 다행이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화나는데 누가 더 화내면 약간 풀려요. 약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노렉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노렉스님이 이때 쭉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사노렉스님이 3화 가조의식으로 특집에 남겨주셨습니다. 가조의식으로 이야기가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마지막에 하루키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혹시나 나중에 하루키가 노벨상 타면 놀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팟캐스트 만들어 주셔야 해요. 하루키 화이팅. 맞다, 이식으로도 화이팅. 그리고 제이님, 주로시님도 화이팅. 네, 이거는 만약에 하루키님 받으시면 저희 바로 사제 영상은 아니고 사제 방송 바로 녹음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노렉스님 댓글 때문에 저희끼리 진짜 해야 된다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받으면 좋죠. 받으면 저도 하루키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증이 좀 커지고 있긴 한데 하여튼 애증입니다. 네, 그리고 5화에 1051624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영경님이 유튜브 하신다기에 예전에 은근한 책방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구독했습니다. 요즘 영상이 안 올라오심 크크크크 웃어주셨는데, 네, 영상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경님 유튜브 진짜 아름다워요. 뭐라 될까, 영상미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신영경 생활이라고 치면 뜨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종종 봅니다. 음악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경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에피소드에 고노도로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2부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올렸어요. 2부를. 2부가 인생책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쓱 올렸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5화 독자 3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새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흥겹게 듣다가 헉 완전 놀랍. 5월의 봄 출판사라니요. 짐을 끄는 짐승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인생샷 뒤의 여자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반란의 매춘부, 퀴어는 당신 옆에 일하고 있다 등등등등등. 진짜 좋은 책만 쏙쏙 출판하는 곳이라 엄청 팬이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출판사 보고 책 고르는 바로 그 이름이었는데
와, 역시 엄청난 실력자님께서 근무하고 계셨군요.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진짜 팬이셨어요. 제가 중간에 얘기한 게 책 이름들이에요. 짐을 끄는 짐승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인생샷 뒤의 여자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반란의 매춘부, 키워는 당신 옆에 일하고 있다 등등등등등. 여기에 뭐가 느껴지냐면 더 말하고 싶은데 참으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책들을 그리고 오레터, 그리고 5월 앨범 SNS를 통해서 알려주신 영경님, 모래로도 네, 오레터에서는 활동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우드님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인생책 에피소드 남겨주셨는데요. 인생책으로 이렇게 길게 썰을 풀 수 있다는 게 부러운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실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막 저희가 무슨 뭐 이거를, 그러니까 파케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친구분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너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 뭐야? 가장 어렸을 때 여러 번 읽었던 책이 뭐야 하면은 대부분 술술 얘기합니다. 최소 5분은 10분은 얘기해요. 네네네. 이거 생각보다 해보시면 재밌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는 게 올해의 책 선정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럼 또 재밌다. 노벨문학상 또 시즌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벨문학상 얘기해도 재밌다. 네, 이러다가 다 같이 하자 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독서 모임 같은 데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하에 맥주와 여름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모레는 어디서든 반짝거리나 봐요. 영경님 목소리 반가웠어요. 아, 너무 좀 약간 이거 딱 읽고 너무 마음이 쿵한다. 좋은 의미로. 네, 어디서든 반짝거리나 봐요. 네, 영경님 화이팅. 앞으로의 행보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팟빵 댓글이었고요. 오디오 클립 저희가 또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댓글을 투이님이 다 남겨주셨어요.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아직. 예, 오디오 클립에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 제이님, 개인 팟캐스트 응원합니다. 은근한 책방부터 팬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이렇게 와주셔서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화 멈캐터 특집에 남겨주셨습니다. 책은 당연히 저자가 쓴다, 만든다 라고 여기다가 편집자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케터 제이님 덕분에 마케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근한 책방 들을 때만 해도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덕업일치를 이룬 직업이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멈캐터님, 파도님 편도요. 들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연결시켜 나가는 창작자이자 그 책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행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투이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셔도 그냥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를 좋아해도 재밌어요. 근데 오래된 고전을 보기 시작해도 재밌고요. 그 재미가 또 다른 재미가 있죠. 특정 장르를 파도 재밌고요. 그러다가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 빠져도 재밌고, 그러다가 더 가는 거죠. OST는 누가 만들었나, 어느 나라 감독인가 막 하면서 알수록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알수록 더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래서 책도 그냥 베스트셀러 읽어도 읽을 책 너무 많아요. 고전만 해도 너무 읽을 책이 쌓여 있죠. 평생 못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책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작가님, 편집자, 그리고 디자이너, 마케터 이런 사람들 알면서 책을 이해하고 출판을 이해하고 그리고 독서를 하는 건 또 다른 재미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행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생각보다 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마케팅한다를 넘어서서 그 책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간다. 근데 그런 일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간혹 받을 때 되게 감동스러워요. 이걸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근데 그 부분을 뭔가 댓글로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의식으로 특집에 남겨주셨습니다. 은근한 책방에서 주로시님 나오셨을 때 추천해주신 책 중에 루시 게이하트를 읽었어요. 읽고 나서 자꾸만 생각나는 소설이었는데 윌라캐더 언급해주셔서 너무 반가워 클립 다 듣기 전에 댓글 답니다. 전작주의 슬로리딩 이야기 인상 깊었고 윌라캐더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집자가 애정하는 또 작가 이야기 들으면 또 재밌어요. 마케터는 좀 제너럴리스트예요. 대부분의 것을 알아야 되는 느낌이라면 편집자는 파고듭니다. 그래서 파고들어서 막 그 작가 평전도 읽었다가 국내에 출간 안 된 책도 막 보고 막 이래요. 거의 제가 장난으로 대학원 다니는 것 같다라고 농담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같거든요. 그런 편집자들이 추천하는 작가, 책은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로슈님 때문에 읽게 된 책들이 꽤 있었고요. 4화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화를 듣고 지난 화에 이어 전작주의를 출판사에 대입한다면 가망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근한 책방에서 델피의 책을 영업받고 읽고 너무 좋았거든요. 지난 주말 조응을 빌려왔습니다. 좋은 책 만들어주시는 대표님도 감사하고 가망서사를 알려주신 마케터 제이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가망서사 저 너무 전작을 좋아해요. 전작을 다 애정하고 그리고 내가 더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느낌까지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이미 가망서사를 애정하고 좋아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작은 서점 라디오인데 거기에 김경영 알라딘 MD님이 나와주셔서 가망서사 좋아하신다 그러고 보이저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선의의 경제. 근데 라디오가 더 크니까 네, 멋지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먼저 소개했다 네, 이러는 이상한 네, 만족도 가졌습니다. 네, 가망서사의 책들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5월에 보면 살짝 언급이 됐지만 가망서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터틀넥 프레스 유유히 몇 개 그렇게 작은 출판사들이 내는 책은 진짜잖아요. 그 출간 리스트가 뭐 이상한 어떠한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찐이에요, 찐. 그래서 그런 책을 팔로우하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6화에 남겨주셨습니다. 세 분 조합 너무 좋습니다. 영경님, 짐을 끄는 짐승들은 저도 모임에서 읽고 이 책을 읽어 감사하다고 느낀 책이었어요. 홍은전 작가님의 책들로 연결되어 더 좋았고요. 예진님, 영화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이사 같이 보자고 할 때 같이 볼 걸. 마케터 제이님, 신라곤 시도해 보겠어요. 요배 노래 샀지만 아직 못 읽은 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너무 한 명 한 명 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라곤 그리고 요배 노래 관련돼서 특집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요. 네, 한번 종교와 해문학을 연결한 이야기를 한번 재미나게 풀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벤베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왕 제이님 왕 기대됩니다 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데 1편이 나왔네요. 바로 들으러 갑니다 라고 티저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올리는 데가 팟빵,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꽤 많이 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플랫폼에서 편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너무 반가웠던 게 애플 팟캐스트에도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존부그님이 남겨주셨어요. 제이님 색이 더 강한 컨텐츠를 만날 수 있겠죠 라면서 팟빵에서 구독하고 후다닥 달려와서 팟캐스트에도 구독하고 갑니다. 티저만 듣고 첫 에피는 듣기 전인데요. 무조건 재미있어요. 제이님 추종자로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개인 채널이니 좀 더 솔직한 혼방도 기대해 봅니다. 추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책 얘기만 하니까 그쵸.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추종하신 게 아닐까 저랑 같이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거 댓글 보고 빨리 개인 혼방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부근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짱이잖아요. 진짜 짱이지 않나요? 진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팟빵 구독만 해도 너무 좋은데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 구독하고 거기 댓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되고요. 무엇보다 주변에 이런 얘기 좋아할 것 같은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감사 인사 너무 감사하다. 좀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이라 너무 감사하다. 지금 팟캐스트 플랫폼으로는 200여 명, 유튜브까지 합치면 1206명. 좀 과장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6화까지 벌써 잘 찍어낸 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댓글이 없었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꾸준히 오래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약속 아닌 약속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 제가 대댓글은 잘 달지 못해도 다 읽고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잘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나 여러 가지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편하게 댓글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탐독주의 들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